스스로 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행복해지기도 쉽다. 많은 돈, 많은 옷, 많은 음식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그러나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꼭 무언가를 가져야만 행복해지는 사람은 갖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과거에 내가 그랬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이 필요했다. 그래야 행복했다. 돈값 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했었다.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어 의수된 적도 있으나 행복은 잠시뿐. 곧 그 행복을 잃을 것이 두려워 더 바쁘게 살아야 했다. 먹어도 끊임없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탐했다. 남들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때가 있었다. 나의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순간 찾아왔다. 음식의 가짓수를 줄였다. 단순한 음식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식탐이 사라졌으며 몸은 가벼워졌다. 더 건강해졌다. 몸에 바르고 치장하는 것을 줄였다. 샴푸, 세제, 폼 클렌싱, 수분크림, 화장품 같은 것들이 집에서 사라졌다. 물로만 씻고 생활한다. 많은 옷도 필요 없어졌다. 매일 비슷한 옷을 입어도 나는 나였다.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행복해졌으며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부정적인 생각과 집착을 비워냈다. 나의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게 된 것이다. 나의 자존감과 행복을 남에게 맡기지 않으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진다. 간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다양한 먹거리와 새로운 물건들이 넘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굶어 죽는다. 흔한 생리대조차 살 돈이 없어 낡은 천과 마른 잎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는 여아들이 있다. 영장류 학자 제인 구달은 그녀의 책 희망의 밥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탄자니아를 떠나 유럽과 미국에서 강의를 하게 된 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먹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먹을거리들을 사들이고 또 점점 더 많은 먹을거리들을 내버렸다. 내가 방금 떠나온 땅,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굶주려서 죽어가는데 유럽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은 탓에 죽어갔다. 단순히 물건을 비워내고 정리정돈을 잘해야 미니멀리스트인 것은 아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바로 음식이었으며 뒤이어 다른 것들도 변했다. 삶 전체가 가벼워졌다. 이 책은 그러한 여정을 담은 책이다. 냉장고를 비우면 일어나는 일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산 지 몇 년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 청소 요령이 없다. 그동안 귀찮아서 미루던 냉장고 청소를 한 것도 엄마가 보내주신 과일 넣을 자리가 없어서였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나서도 젓갈이 들어간 김치,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카레가루, 각종 소스들, 조개와 멸치가 들어간 된장, 엄마가 예전에 보내주신 해산물 팩 같은 것이 냉장고에 그대로 썩어 나뒹굴고 있었다. 버려야지 했는데 귀찮아서 안 버리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서야 처분했다. 그 이후부터 동물성 음식과 잡다한 가공식품이 하나도 없는 진짜 식물 냉장고가 되었다. 냉장고의 청결함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일단 치우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 예전에는 집에서 밥을 잘 안 해먹어서 냉장고가 텅 비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밥을 해먹어도 먹는 것이 간소하니 냉장고가 가볍다. 부모님이 직접 가꾸신 텃밭 채소들을 가득 담아둔 통들이 있다. 과일은 주로 실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에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냉장고에 보관한다. 냉장고 한쪽에는 된장과 간장만 있다. 냉동식품을 먹지 않으니 냉동실은 텅 비었다. 가끔 엄마가 떡을 보내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만 냉동실에 보관해두었다가 해동해서 먹곤 한다. 주식으로 먹는 현미밥이나 고구마, 감자 같은 것들은 바깥에 보관해둔다. 계절 따라 먹는 재미도 다르다. 자연식물식을 시작했던 첫 여름에는 복숭아를 정말로 많이 먹었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복숭아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을에 감과 홍시를 먹고 나서는 홍시가 제일 맛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겨울에는 귤을 실컷 먹었다. 레드 향은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어서 감동까지 받을 정도였다. 날이 추워지니 자동적으로 무겁고 따뜻한 음식들이 생각난다. 고구마도 식사처럼 많이 먹었다. 봄에는 딸기를 즐겨 먹었다. 그렇게 다시 두 번째 맞이한 여름에는 기다렸던 복숭아를 실컷 먹었다. 황도, 백도, 천도복숭아 등등 종류도 많다. 복숭아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자두, 살구, 참외, 수박, 망고 등 여름은 과일의 계절이다. 날이 더운 만큼 수분이 가득한 과일들이 저절로 생각나는 계절이다. 철마다 먹는 과일이 다르니 지루할 틈이 없다. 자연식물식을 하기 이전에도 나는 늘 과일은 좋아했었지만 항상 식전이나 식후에 잠깐씩 먹는 디저트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고구마는 다이어트용으로 한두 개씩 먹는 정도였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을 한 이후 그것들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를 되풀이하는 날이 많아졌다. 예전에 먹던 복숭아와 자연식물식을 하고 먹은 복숭아는 느낌이 달랐다. 똑같은 복숭아이지만 내 입맛이 변한 것이다. 설탕을 평소에 먹지 않으니 과일 자체의 단맛을 더욱더 잘 느끼게 되었다. 고구마 무게를 재면서 칼로리를 계산하던 과거의 나는 사라졌다. 귤을 몇 개 먹었는지 세는 일도 없어졌다. 내가 아주 어릴 때, 칼로리의 개념도 모를 때, 남들에게 내 몸이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랬던 것처럼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 어른아이 혹은 야생동물들처럼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먹는 것이 단순해지면 냉장고가 단순해진다. 냉장고가 단순해지면 장 보는 것도 단순해진다. 장을 보러 가면 내가 보는 구역은 늘 정해져 있다.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생각하지 않고 곧장 내가 할 곳으로 가기 때문에 고민이 줄어든다. 내가 가는 구역은 과일과 채소 코너다. 고기, 해산물, 달걀, 우유, 유제품 코너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가공식품을 즐겨 먹지 않으니 어떤 것이 더 건강할지 영양 성분표를 비교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먹는 과일과 채소의 종류가 다양한 것도 딱히 아니다. 철 따라 먹을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로 고르는 편이다. 농장에서 한 가지 정도의 과일을 박스로 주문해서 먹는 것이 더 싸고 편하다. 아직 한국에서는 채식 메뉴와 식당이 외국처럼 흔하지 않다. 비건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점이 돈 아끼는 데에는 좋다. 밖에서 내가 먹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식보다는 집에서 단촐하게 차려 먹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회사에 갈 때도 도시락을 싸간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려면 도시락 싸가는 것이 편하다. 채식도 외식으로 충분히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다. 청국장이나 순두부찌개가 좋은 선택이다. 식당이 바빠 보이면 국 대신 비빔밥 같은 것을 시킨다. 고기와 계란 정도만 빼면 된다. 김밥도 마찬가지다. 역설적이지만 한국에서 채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은 뭐니 해도 고깃집이다. 나물 반찬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고 쌈채소는 무한 리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현미밥이 아닌 백미가 나온다. 건강과 식재료에 신경 쓴 식당이 아니고서는 기본으로 나오는 나물 반찬들도 꽤 짜고 기름진 편이다. 그렇다고 가끔 외식할 때 흰밥에 정제소금을 쓴 반찬들을 먹는 것에 예민하게 굴지는 않는다. 정신건강도 중요하다.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더라도 강박증을 가지면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이다.
신체와 정신건강은 같이 가야 한다. 그렇다고 매일 정신건강을 핑계삼아 외식을 밥 먹듯이 하면 참 곤란하다. 나는 최대한 주변에 채식 식당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편이다. 식당을 미리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료에 신경을 쓴 자연식물식 식당으로 약속을 잡는다. 채식 식당도 불량하고 건강치 못한 식당들이 많지만 건강 때문에 식물식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유기농 식재료를 쓰고 조리를 가볍게 하는 곳도 많다. 통곡물에 향신료, 비정제 원당, 천연 소금 등을 쓰고 직접 양념장을 만든다. 신경 쓴 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은 아쉽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자연식물식을 하게 되면 외식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강하고 가격도 착한 식당이 많아지면 참 좋으련만 나중에 한국도 외국처럼 비건 인구가 더 늘어나면 채식 식당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가격도 더 싸질 것이라 생각한다. 외식과 가공식품으로 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식재료를 좋은 것으로 골라도 식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과일 같은 경우는 농장을 잘 찾아서 주문하면 싼 값에 많은 양을 한 번에 살 수 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백화점에서 장을 보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만 사도 가격이 비싸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 자연식물식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다. 밥, 과일, 채소,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는 것보다 밥, 과일, 채소만 먹는 것이 더 싸다. 사람들은 채식하면 비싸지 않냐고 물어본다. 콩고기, 비건 아이스크림, 비건 과자, 빵, 떡, 냉동식품 같은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정크 비건을 하면 그렇다. 제철 과일과 채소에 현미밥, 고구마, 단호박, 감자 등을 주식으로 하는 자연식물식을 하면 전혀 비싸지 않다. 나의 회사 도시락은 늘 비슷하다. 현미밥 한가득에 오이, 고추, 깻잎, 상추, 케일, 당근, 생김 같은 것인데 직원들이 먹는 연어덮밥, 불고기, 삼계탕, 돈가스보다 훨씬 싸다. 그렇다고 소식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다. 자연식물식은 기본적으로 열량이 적기 때문에 지나치게 소식을 하면 충분한 열량을 얻지 못해서 늘 배가 고프고 기력이 빠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일반식을 했을 때 얻었던 만큼의 열량을 자연식물식으로 충분히 채워서 잘 먹는다. 현미밥은 고봉으로 쌓아서 먹는다. 과일도 식사의 개념으로 먹는다. 나머지는 채소 몇 가지, 된장, 장아찌와 제철 과일이기 때문에 열량은 일반식을 할 때와 비슷해도 비싸지가 않다. 원래 배불리 잘 먹으면 지갑은 얇아지고 살이 찌지만 자연식물식은 그 반대라고 볼 수 있다. 대신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식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겠다. 먹는 것이 간소해지면 뭐 먹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진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먹을지 고민했고 자기 전에는 내일 뭐 먹을지를 고민했다. 먹는 것 생각하다가 시간이 훌쩍 간다. 내가 먹지 않으면 남이 먹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무엇을 골라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먹는 범위가 줄어들면 외식을 할 때도 선택지가 줄어든다. 많은 걸 못 먹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것이기 때문에 불쌍하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할 뿐이다. 간단한 식사로도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음식이 아닌 다른 것에도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쓰레기가 심플해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예전에는 플라스틱 사용에 있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열심히 재활용을 하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연히 KBS 스페셜 플라스틱 지구에서 섬처럼 쌓여있는 플라스틱 더미들을 보고 난 후 충격을 받았다. 결국 자취하면서 매번 한꺼번에 사 먹던 플라스틱 생수 대신 간이 정수기를 구매했다.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들은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 미세화되고 그것을 물고기들이 먹고 있다. 이제 오염되지 않은 물고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 물고기들을 우리가 먹고 있으니 결국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셈이다. 플라스틱 생수에는 독성 물질을 가진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하다. 쓰레기는 애초에 덜 만들고 덜 소비하는 것이 진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가공식품은 대부분 플라스틱과 비닐을 사용한다. 플라스틱 묶음으로 파는 과일들을 여러 개 사던 것은 이제 한 번에 박스째 주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자란 벌레가 그대로 파먹은 과일과 채소들은 맛도 좋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나서는 과일을 껍질째 베어 먹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줄였다. 여러 번 씻어서 쓸 수 있는 면주머니와 장바구니를 미리 챙겨가게 되었다. 혹시라도 비닐을 쓰게 되는 일이 생기면 바로 버리기가 아까워 여러 번 사용한다.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제로 웨스트 운동도 있다. 물론 100%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거의 모든 것에 플라스틱과 비닐이 쓰이고 있다. 제로 웨스트는 자연식물식보다 더 어렵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